가끔 화장품이라도 바르고자 거울을 보면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싶습니다. 백옥 같은 피부에 분 바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김이며 주름이며 탄력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거울도 잘 보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면 나도 모르게 식탁에 밥풀이 튀어 있고 옷에 국물이 묻어 있습니다. 온전히 잘 먹은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흘러내렸는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든 것일까요?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내 모습을 보니 차마 그 말이 입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어느 집 할머니는 요양원에 갔다더라.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더라. 자식네 들어가서 살려다가 눈치 보여서 그냥 요양원으로 갔다더라. 당연히 내 얘기는 아니겠지. 우리 자식들은 안 그렇겠지 싶다가도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은 노후에 불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산 것일까요? 말년을 요양원에서 보낼 수 있다고 하니 화가 나면서도 눈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의사가 말하는 요양병원에서 눈물 흘리는 부모 이야기와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는 지혜를 법륜 스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양병원 의사 선생님의 글.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옵니다. 침대 옆에 바짝부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거저거 챙기는 여자는 대부분 딸입니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대부분 사위일 확률이 높습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 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지요. 부모를 요양병원에 맡기자고 하는 것도 보통은 아들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며 느꼈던 것은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죽이라도 떠먹이는 자식은 대부분 딸이라는 것입니다.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모두가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대개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에 사라집니다. 밀린 숙제를 하러 온 것 마냥 부모님을 보러 온 지 5분 만에 사라지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무슨 신주단지 마냥 금지옥엽 키워놓은 벌을 받는 것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딸 바보 같은 말들이 생겨났지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요양병원에 갇혀 병원의 강요가 규칙이라는 명목으로 둔갑하고 내 의지와 삶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이들을 봅니다. 하는 일 없이 잠만 자다가 일어나서 먼 산만 바라보는 공허한 눈동자를 보며 저 모습이 나의 미래가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환자들을 보러 오는 가족들은 당신들이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요양병원의 환자들처럼 곧 당신의 미래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까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이 길어지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외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살아서 나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죽지는 못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요양병원에 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렇듯 인생의 끝자락을 요양병원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많은 노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식이 있든 없든 마누라나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났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고려시대의 60세가 넘어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밥만 축낸다고 자식들의 지게에 실려 산속으로 고려장을 떠났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오래전 일제가 만든 거짓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식들에게 떠밀려 그곳에 유배되면 살아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그것이 고려장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결국 초라하게 늙어버린 나를 받아주는 곳도 요양병원과 요양원뿐입니다. 자식들도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며 부모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들 저런들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내 정신 가지고 사는 동안이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담담하지만 남일이 아닌 것처럼 써내려온 의사 선생님 글에서 많은 쓸쓸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꼭꼭 참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서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씻기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려무나.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다정하게 가르쳐 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삶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단다.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하지 말고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거라. 그리고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단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는 인생을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생사를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담담하게 눌러 쓴 편지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짠하고 울컥한 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할까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대비해야 할 점을 법륜 스님의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식이 찾아오는 부모가 되는 법. 나이 듦이란 무엇인가요?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봄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결국은 낙엽이 되어 떨어집니다. 우리는 꽃이 예쁘다고 합니다. 봄에 새싹이나 꽃만 아름답기만 한가요? 봄꽃도 새싹도 예쁘지만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습니다. 봄에 꽃놀이도 가지만 가을에 단풍놀이도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어릴 땐 살결도 곱고 얼굴도 곱고 또 이팔 청춘 10대 후반이 되면 복사꽃처럼 피어난다고 하듯 젊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늙으면 눈도 귀도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지고 머리는 흰머리로 새고 늙으면 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추하기만 한가? 그렇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가을 가랑잎은 쓸쓸하다고 합니다. 과연 꽃이 예쁘기만 한가? 인생도 나이가 들어야 삶의 맛이 있습니다. 늙으면 초라해지느냐, 늙음이 원숙해지느냐는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꽃이나 새싹만 예쁜 것이 아니고 가을 단풍도 잘 물들여 놓으면 꽃보다 더 예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해야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도 인생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잘 늙어서 그런 멋을 부리려면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늙어도 건강해야 합니다. 젊은이처럼 힘을 쓰고 뛰어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신이 맑아야 합니다. 정신이 맑고 신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에 유의하세요. 나이가 들면 한 번 아프면 팍팍 늙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몸을 무리하게 쓰지 않습니다. 과로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젊을 때는 맛있다고 많이 먹고 살을 찌우기도 빼기도 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과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과음도 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어서 과음을 하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쉽고 몸져 누우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로, 과식, 과음을 주의하세요. 운동을 적당하게 하십시오.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꾸 움직이고 간단한 운동을 하세요. 운동에서 제일 좋은 운동은 노동입니다. 죽는 날까지 일을 하세요. 조그만한 일부터 소일거리 삼아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적당한 재산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예쁘다고 다 주면 안 됩니다. 100이라는 재산이 있다면 70에서 80%는 살아있을 때 배분을 하고 나머지 30에서 20%는 자기 몫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고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최소한 살 집과 밥 세끼 굶지 않을 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더라도 내가 먹을 것과 살 집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용돈을 받고 삽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 재산을 너무 많이 남겨놓아도 죽었을 때 자식들 간의 싸움만 불러일으켜서 이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게 많으면 자꾸 자식 욕을 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면 결국 내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 자식에게 바라지 마세요. 인사 오면 오는 대로 찾아와서 고맙다. 용돈을 주면 용돈을 줘서 고맙다. 안 찾아와도 고맙다. 독립을 시키면 그만입니다. 이게 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식은 모두 다 효자입니다. 네 번째,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잔소리를 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않으면 늘 보살핌을 받습니다. 자식과 같이 살아도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 보살핍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면 대부분 자식이 잘 안 찾아옵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20살이 넘으면 동등한 사회 구성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부모의 특징이기도 하고 노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노인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사 전달의 말은 해야 하지만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시비 분별의 말은 하지 마세요. 다섯째, 복을 지어야 합니다. 많이 베푸세요. 나이 들어 돈에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면 그것 또한 취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지고 형제간 친구간에 서로 나눠주세요. 어차피 죽을 때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나눠줘야 선물이 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많이 베푸세요.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봄꽃도 아름답고 잘 물든 단풍도 아름답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져서 주워가는 것은 오직 잘 물든 단풍밖에 없습니다. 그렇듯 잘 물든 단풍처럼 사람도 아름답게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버림받을 일도 없고 자식이 없어도 이웃과 세상에서 버림받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말들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인생의 마무리까지 아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